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트로 영상 다 잘 보고 오셨죠? 바로 챕터 1 순열과 조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순열이랑 조합만 배웠었는데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순열과 조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순열이란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저것도 순열의 한 종류겠다라는 거는 생각이 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 보통 기호로 NPR이다 이렇게 써주죠. N permutation R이다 라고 써주는데요. 요 순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순열이 뭐냐? 라고 하면은 NPR이라는 요 순열의 수는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요거 중요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떤 거였냐면은 R개를 뽑는 거죠.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그 뽑은 알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주는 게 바로 순열이었죠. 그렇죠? 이 상황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알개만 이렇게 쏙 뽑아서 이 알개만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복습도 할 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서로 같은이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거, 요 알개를 뽑는 것까지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조합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NCR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알개를 뽑은 걸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R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 NPR이라는 건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4명을 순서대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 4명을 세울 때 요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거,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거, 네 번째 자리에 오는 거 내가 어디에 서는지 요건 다 다른 경우죠. 그쵸?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뭐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거랑 A라는 사람이 네 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 자리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나열하는 방법을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순서가 부여되어 있다 아니면은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 순열이랑 원순열을 가볍게 비교를 해볼 건데요. 원순열은 어떤 거냐? 순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열을 하는 거가 될 텐데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서클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하면요. 서로 다른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원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순열이다. 상황만 따지고 보면요. 그냥 순열은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고요. 원순열은 원형으로 나열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간단한 예를 보면은 사람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요거는 4P사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걔네를 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4P4라고 안 쓰고 바로 4팩토리얼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24가지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시죠?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을요.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뭔가 똑같이 24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요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네요. 우리가 원순열에서 원형으로 나열한다는 거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원형 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형으로 이렇게 탁자가 있고요. 여기에 A, B, C, D 4사람을 쪼로로 앉히는 건데 대칭적인 형태로 앉힌다고 볼게요. 자, 여기에 자리가 있어서요.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A, B, C, D 4명을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의자까지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 탁자에다가 바로 여기는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 하고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A가요. 여기 앉았고요. 그리고 B가 여기 앉았고 C가 여기 앉았고 D가 여기 앉았다. 이런 식의 탁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요거 잘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있다라고 할 때요. 4사람이 이런 식으로 딱 앉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4명이 앉을 때 A, B, C, D로 앉을 수도 있지만 A, B, C, D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앉지 않고요. 이렇게 앉지 않고 A, B, C, D가 A, B, C, D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4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요거 4사람이 앉은 모양이 다 다르네? 다 다르게 앉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요 경우를 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A를 이쪽에 앉혔죠? A, B, C, D. 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앉은 거나 아니면은 제가 요거를 써놓은 건 그대로잖아요.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A, B, C, D가 앉은 거, A, B, C, D가 앉은 거 같은 경우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90도를 또 회전을 시키면요. A, B, C, D, A, B, C, D 똑같이 앉았죠.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다시 90도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A, B, C, D 앉았고요. 여기도 A, B, C, D가 앉았죠. 그쵸?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원형으로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시면은, 그쵸? 제가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A가 여기 있고 B, C, D가 이렇게 앉아있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90도 꺾여져서 보면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좀 할 수는 없지만, 180도 꺾여져서 본다면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은 경우로 보일 거고, 그리고 요 경우랑 요 경우도 같은 경우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그쵸? 어차피 원형으로 앉았기 때문에 누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자리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순열 같은 경우 일렬로 나열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구분이 돼서 있어요. 그쵸?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원형으로 앉았을 때는 자리에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은 뭐냐? 요 4가지 경우. 요 4가지 경우는 서로 회전하면 같아지는 경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90도 회전하면 얘가 되고 또 회전하면 얘가 되고 회전하면 얘가 되죠.
또 회전해봤자 어차피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죠. 이 네 가지 경우, 즉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를 전부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 네 가지를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순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순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나열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형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리에 구분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을 한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한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A가 앉았고요. A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가 앉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A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앉았고요. 얘도 A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얘도 A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순서대로 앉게 됐죠. 그쵸? 그랬을 때 이 경우 네 가지를 전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게 원순열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A, B, C, D가 이런 식으로 앉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위의 경우랑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요. 이 경우랑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 거 보이시죠?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A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그림은요. B가 자기 오른쪽에 앉았고 D가 자기 왼쪽에 앉았죠. 그렇죠? 근데 요 그림은 반대죠. 그렇죠? 여기선 B가 A의 오른쪽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B가 A의 왼쪽에 앉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A, B, C, D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둘러앉았는데 여기는 A, B, C, D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둘러앉았죠. 그럼 다른 케이스죠. 마찬가지. 그랬을 때 A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앉히는 거면 어차피 이 경우도 방금 우리가 찾은 경우, 이 경우랑 같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 B, C, D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얘도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앉았을 때 같은 경우가 될 거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앉아도 같은 경우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방금 구한 이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도 전부 같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냐면은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그냥 4팩토리얼에서 24가 나왔지만 지금 원형으로 나열하면은 회전해서 같은 경우를 다 한 가지로 취급을 해버려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한 가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네 가지도 전부 다 한 가지로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렬로 나열을 할 때보다 네 가지씩 순서를 무시해서 하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4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쵸? 네 가지 경우가 지금 한 가지 경우로 바뀌는 거니까 4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4팩은 4 곱하기 3팩이잖아요. 그럼 요 4랑 약분이 돼서 3팩만 남을 거고 따라서 6가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거예요. 자, 원순열의 기본 개념은 서로 다른 걸 원형으로 나열하는 건데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취급한다. 그럼 그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일단 일렬로 나열한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왔죠. 그 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찾는 원순열의 수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되시겠죠? 혹시나 요 네 가지가 사람이 4명이나 있어서 저는 헷갈리는데요 하시면은 사람 3명 앉혀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직접 해볼까요? 어차피 얼마 안 걸리니까. 자, 사람 3명 앉힌다라고 했을 때 사람 3명이 뭐 옹기종기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앉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사람 3명을 3개의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A, B, C가 저렇게 앉을 수도 있겠고요. A, B, C 앉을 수도 있겠고 A, B, C 앉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 B, C가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는 경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6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쵸? 아무리 예를 써봐도 요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팩토리얼은 6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원순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요 첫 번째 A, B, C 해놓은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앉았고요. 반시계 방향 A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앉았죠? 다 같은 경우 어차피 이거 회전시키면은 같아질 거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마찬가지 제가 밑에 해놓은 건요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ABC 시계 방향으로 ABC를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것들도 회전시키면은 서로 같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 맞아요. 그런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하나, 둘, 3가지. 그 밑의 경우도 하나, 둘,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3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남는 건 2팩토리얼. 딱 2가지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 3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 n명이 있어요. 당연히 이건 서로 다른 사람이겠죠? 사람 n명을 원형으로 앉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 n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거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n명 적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일단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런데 사람이 지금 3명일 때는 3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로 나오고요. 4명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가지씩 같은 경우죠. 그럼 n명일 때는 n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로 나오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분모에는 n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n 지워지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n-1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서로 다른 n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의 수, 원순열의 수는요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식만 외웠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식을 쓰진 않을 거고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요 n이랑 같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게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그거.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 그 경우로 나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지금 파악이 되셨다 생각하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순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순열과 순열은 뭐 당연히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열과 원순열. 우리가 순열, NPR을 쓰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리가 구분이 되는 경우예요. 그쵸? 자리가 구분이 되는 경우.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일렬로 나열하는 케이스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케이스에서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죠. 자리가 구분이 되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순열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절대적인 위치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위치가 존재를 하는 게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순열 볼게요. 원순열은 그런 게 아니었죠. 어차피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절대적인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하여 같아지니까 절대적인 자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얘를 순열처럼 풀어버리는 방법이 존재해요. 원순열이라는 건 결국에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한 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떤 거 했었냐면은 이렇게 원형의 테이블에 사람 3명 앉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했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를 회전시키면 나오는 경우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남고요. 보셨을 때 이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뭐냐? 요 A 기준으로 볼게요. 요 A라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A 입장에서 보면요. 요 B는 자기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A 기준으로 봤을 때 C는 자기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요. A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엔 C가 자기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고 B가 자기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요 A, B, C 자리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의자에 이름이라도 붙여놓지 않는 이상은. 자, 하지만 A가 이렇게 딱 앉았다라고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B는 A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C는 A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그쵸?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여기 원형의 탁자에요. 의자가 3개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이랬을 때 우리가 사람 3명을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A가 먼저 앉든 B가 먼저 앉든 C가 먼저 앉든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앉을 거니까 그냥 A를 먼저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A가 앉는 방법이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라면 한 가지겠죠? 다른 경우라면 3가지겠죠? 그쵸? 근데 A가 앉는 경우는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그죠? A가 어디 앉든 어차피 지금 자리의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죠. 어차피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그쵸? 처음에 first A가 앉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A가 앉을 자리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쵸? A가 앉을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 요거 3가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냐면 회전에서 같은 경우를 하나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처음 자리에는 절대적인 위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A를 먼저 앉혔다라고 하시면은 그 방법은 한 가지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 앉혀야죠. B, C 앉혀야죠. 근데 B, C 앉힐 때, 자, 보시면요. A가 먼저 앉았죠. 그럼 A가 앉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B랑 C가 여기 B, C 앉는 경우나 BC가 BC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B가 오는 거랑 여기 C가 오는 거는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A가 먼저 앉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앉을 B랑 C가 앉는 게 지금 절대적인 위치가 존재해져 버렸죠. 그쵸? A의 오른쪽 자리, A의 왼쪽 자리라고 이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 관계에서는 순열을 쓰죠. 그래서 BC가 앉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다. 그죠? BC로 앉나 C, B로 앉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2가지 경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순열 3팩을 3으로 나눠서 구한 요 2라는 값이나 요 2라는 값이나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순열 문제를 풀 때 말 그대로 그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누굴 먼저 앉히는 방법도 있어요.
누가 먼저 앉게 되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다 정해져 버려요. 그쵸? 만약에 요 왼쪽 오른쪽이 조금 너무 이거 몇 가지 경우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사람을 4명을 앉혀볼게요. 사람 4명 앉힌다 라고 했을 때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A, B, C, D 앉힐 건데 A 앉혀봅시다. 누가 먼저 앉히는 상관없어요. A 앉는 방법은 4가지가 아니라 1가지죠. 이 중에 아무데나 A가 그냥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앉는 방법은 1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사람이 3명이 남죠. B, C, D 3명이 남는데 이 남은 3개 자리가 이제 A를 기준으로 재편이 된 거예요. A 기준으로 해서 위치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이 자리는 A 기준으로 오른쪽 자리고요. 이 자리는 A 기준으로 왼쪽 자리. 이 자리는 A 기준으로 마주보는 자리. 그쵸? 이름이 정해져 버렸죠. 절대적인 위치라는 게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3가지 자리는 전부 다 구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열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명을 앉히는 거니까 1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있네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이건 당연히 4 팩토리얼을 4로 나눈 결과인 3 팩토리얼과 당연히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접근 방법만 좀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 도달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로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먼저 앉힌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순열의 개념으로 앉히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은 돼요. 그쵸? 요 내용도 한번 학습을 해두셔야만 해요. 요거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을 해서 2가지 방법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창하게 원순열의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한 2가지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 첫 번째 방식은요. 먼저 우리가 순열로 접근을 했었죠. 사람 4명을 요 4개 원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4팩을 4로 나눴었죠. 그렇죠? 4팩토리얼을 4로 나눈 거.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냥 요 4개의 자리가 마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열을 먼저 했었죠. 순열을 이용해서 나열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전에서 같아지는 경우만큼 그 수만큼 나눠줬었죠. 사실은 그게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열을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 뭐라고 하냐?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다 라고 하면 4로 나누고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3개다, 3가지다 하면은 3으로 나누고 편하게 그냥 회전수라고 쓸게요.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 그걸 회전수라고 쓸게요. 물론 저거는 오피셜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수업할 때만 쓸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식 석상에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좀 길더라도 회전하여 같아지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편의상 회전수라는 말을 쓸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든 논술을 보게 되든 면접을 보게 되든 뭘 하게 되든 간에 회전수는 공식 용어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세요. 이런 식으로 순열, 4팩토리얼을 회전수 4로 나눠준 게 첫 번째 사고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사고방식에는 어떤 게 있었냐?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한 명을 앉히죠. 일단 한 명을 앉혀요. A, B, C, D 4명이 있을 때 A가 앉는 방법. A가 자리 잡는 거는 1가지 방법이죠. 어차피 4가지가 다 같은 의자니까. 그래서 일단 자리를 잡은 다음에 A가 여기 앉았다고 할까요? 그럼 A가 앉는 방법은 1가지죠. 일단 자리 잡은 다음에 그럼 이제 상대적인 위치 관계 이게 다 생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순열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3명의 사람을 순서대로 앉히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이죠. 계산하면은 당연히 얘를 계산하나 얘를 계산하나
똑같이 3팩토리얼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다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의자를, 그러니까 지금 원형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의자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자가 좀 대칭적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칭적으로 이렇게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무튼 의자 6개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림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여튼 뭐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가도록 합시다. 자,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 6개가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놓여져 있어요. 여기다가 사람 6명을 제가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 선생님이 이거 원형이 아닌데요? 원순열 못 쓰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죠. 그렇죠? 원순열 못 쓰는데요가 아니라 원순열의 핵심은요.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원순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A, B, C, D, E, F 6명이니까 얘를요 요렇게 앉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얘를 뭐 회전을 살짝 시켜서 A, B, C, D, E, F로 앉히는 경우나 요 두 개 같은 경우죠. 왜냐면은 요 A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 그러니까 약간 120도 회전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원형이 아니더라도 전부 원순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원순열에서 요 원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서클이라기보다는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회전이라고. 그쵸? 자, 뭐 요건 그렇고요. 여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어차피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순열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풀든 두 번째로 풀든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이는요. 일단 6명을 앉히는데 이 의자에 자리가 다 이름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냥 앉혀버려요. 그러면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게 의자가 구분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회전수는 6이 아니죠. 그쵸? 6이 아니라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3이냐? 왜 3이냐? 이거 볼게요. 지금 이쪽 테이블 있죠? 테이블의 이쪽 부분을 쓱 한번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120도 회전시키면은 그죠? 얘를 또 회전을 싹 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런데 얘를 똑같이 120도 딱 회전을 시키면요. 딱 회전시키면은 다른 모양이 안 나오고 첫 번째 모양으로 돌아가죠. 그쵸? 이거 회전시키면 어차피 또 얘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 둘, 세 가지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쵸? 정삼각형이니까 지금 세 가지 나오는 겁니다. 경우가. 그쵸? 그럼 여기서 회전수는 엉뚱한 게 아니라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하셨을 때 6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쵸? 2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계산이 안 되시면은 뭐 한 단계 더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6팩토리얼이 720이니까 3으로 나누면 240이겠죠? 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니까 240가지 경우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 3 팩이 6이고요. 4 팩이 24고요. 5 팩이 120이라는 것 정도는 이거는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외워져 있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요거 가지고 막 6팩이다 하면은 720 요거 만드는 거죠. 그쵸? 여튼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푼다라고 하면은 일단 6명 중에 한 명을 안 치는 거예요. 그쵸? A를 안 친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생겨버려요. 무슨 경우가 생기냐? 정삼각형 모양 테이블에 이렇게 안 친다라고 했을 때 이 6가지 경우가 전부 다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첫 번째 앉는 사람이 자리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2가지가 나오냐? 자, 테이블 봤을 때 어차피 대칭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나 이쪽을 보나 이쪽을 보나 똑같은 거는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이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테이블의 왼쪽 자리에 앉는 거랑 테이블의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랑은 다른 케이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책상에 앉아 계실 때도 왼쪽 자리에 앉는 거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된 책상 앉을 때도.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그런데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이 왼쪽 자리에 앉는 거나 이 왼쪽 자리에 앉는 거나 이 왼쪽 자리에 앉는 거는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 자리 색이 비슷하네. 이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나 이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나 이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는 전부 다 같은 경우죠. 그러면 총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바로 되실 겁니다. 구분이 안 되네. 뭐 갈색인데. 흰색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왼쪽 앉을 거냐 오른쪽 앉을 거냐 고르는 방법, 자리 잡는 방법이 2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뭐 A라는 사람이 뭐 앉았다고 칩시다. 이 2가지 중에 어디에 앉았다고 쳐요. A가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5개의 자리는요. 그렇죠? 나머지 5개의 자리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자리가 다 정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얘는 A의 오른쪽 자리가 될 거고 얘는 A의 왼쪽 자리 될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A의 오른쪽 자리, A의 오른쪽 자리, A의 오른쪽 자리, 뭐 A의 왼쪽 자리, A의 왼쪽 자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자리에 구분이 되는 상태,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순열로 해결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같은 결과죠. 240까지. 이렇게 해결이 되시겠죠? 그렇죠? 간단하시죠? 그래서 일단 앉힌 다음에 일단 자리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앉힌 다음에 회전수로 나눌 거냐 아니면은 한 명 누구 먼저 앉힌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앉힐 거냐 요거는 문제에 따라 어떤 게 편할지는 조금씩 달라요. 그걸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이런 것도 볼게요.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에 테이블이 있는데 조금 작게 그리는 게 낫겠다. 생각보다 자리가 없네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번 8명을 앉힙시다. 8명. 그랬을 때 첫 번째 방법으로도 풀고 두 번째로도 풀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자리가 다 구별이 되는 것처럼 8명을 다 앉혀버려요. 그럼 8명 앉히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회전수로 나눌 건데요. 회전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기준 하나 잡으시면 돼요. 자, 뭐 여기 잡을까요? 이 부분. 테이블의 이쪽 부분 보시면요. 그죠? 테이블이 회전을 시켰을 때 지금 길고 짧은 부분이 있잖아요. 긴 부분이 180도 회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얘를 또 회전시키면 얘가 되죠? 그러면은 같은 경우가 지금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회전수는 2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짧은 쪽 기준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8팩토리얼에다가
8팩토리얼을 2로 나눈다. 회전수 2로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4 곱하기 7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뭐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뭐 7팩토리얼이 5040이죠. 그러면 4 곱했을 때 20160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일단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다 해놓고 생략한데. 여튼 4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죠. 이건 계산 가능한 숫자.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한 명을 앉힐 거예요.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앉힐 건데 처음 한 명 자리 잡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하고 세보니까 자, 이 테이블,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테이블에 오른쪽에 앉는 거랑 중간에 앉는 거랑 왼쪽에 앉는 거는 다른 경우죠. 그쵸? 다른 경우예요. 내가 테이블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중간에 앉을 거냐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앉아도 괜찮죠. 그쵸? 근데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건 같은 경우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는 전부 같은 경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총 가능한 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될 거다.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자리 잡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여기 앉았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7개의 자리는 A 때문에 다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A의 오른쪽, A의 오른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나머지 7명을 그냥 앉히면 되고요. 그건 당연히 4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될 거고 1번에서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 살펴봤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 살펴봤죠.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선생님 저는 정오각형이 좋아요. 라고 해서 정오각형 모양의 테이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2명씩 앉힌다고 하면은 총 10명이 앉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 10개의 자리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면 10팩토리얼이고 정오각형이니까 회전수는 5겠죠.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9 팩토리얼이네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간다 라고 하시면은 테이블에 지금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사람이 딱 앉게 되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9명이 앉을 자리가 정해지죠. 자리의 이름이 정해져요.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9 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원순열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어차피 이 중에 하나만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쓸지를 파악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셔야지 시험장 딱 가서 이거는 1번이 편하겠네, 2번이 편하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여기로 끝이고요. 이제 생각보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예제 문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춰놓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후에 제가 푸는 거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풀고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영상 보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확률과 통계 교과서 간단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서 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봅시다. 그 예제 1번은 어차피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 1번, 12페이지. 혹시나 문제 안 푸신 분들은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 1번 보시면은 A, B를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원형의 안무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원순열이다라는 거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총 8명의 사람이 있대요. A, B, C, D, E, F, G, H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원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그럼 8명이 원형으로 앉는 거니까 8팩토리얼을 8로 나눠주면은 7팩토리얼이 되겠죠. 5040인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8개의 자리 중에서 그 중에 한 자리를 누가 먼저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A가 먼저 앉았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7명은 자리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팩토리얼 해서 똑같이 위랑 같은 결과 구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사고 방식 자체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 앉음으로써 테이블이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누가 앉았는데 테이블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A, B가 이웃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A, B 두 사람이 이웃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많이 하던 거죠.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자. 자, 그러면은 8명이 있는 게 아니라 A, B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총 7명을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7명을 나열을 해줘요. 근데 원형으로 나열을 하죠? 그러면은 회전수는 7이 될 거고요. 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웃했을 때는 지금은 A, B를 한 사람인 것처럼 딱 나열을 해준 건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나열을 했을 때 A, B가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A,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A, B가 순서를 바꿔서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A, B 덩어리가 똑같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B의 오른쪽에 A가 있는 거나 B의 왼쪽에 A가 있는 거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줬을 때는 요 내부에서, 요 덩어리 내부에서 나열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쵸? 덩어리 내부에서 나열하는 거. 그러면은 두 사람이 자리 바꾸는 거, 두 사람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덩어리 내부 나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 거 계산하시면 6팩이죠. 뒤에 거 계산하시면은 2팩이니까 계산 잘 하시면은 되겠죠. 720에다가 2 곱하면은 1440이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은 A, B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A, B가 마주보고 앉는 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볼까?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A, B가 이웃하여 앉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조금 다른 풀이 보시면은 지금 A, B,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 옆에 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A를 먼저 앉히고요. B를 나중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뭔 얘기냐? 자리가 8개가 있어요. 자리가 일단 B를 빼놓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뭐 대칭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쵸? 조금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A를 먼저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쵸? A 먼저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디 앉든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앉혀요. 그럼 나머지 자리가 6개가 있죠? 나머지 사람을 앉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지금 앉아있는 건 그럼 7명이죠. 근데 A랑 B는 이웃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B가 의자를 하나 더 끌고 와가지고 나 A의 왼쪽에 앉을래 할 수도 있겠고 나 A의 오른쪽에 앉을래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 옆으로 좀 살살살살 밀어봐 한 다음에 앉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아까랑 같은 경우 6 팩토리얼 720이고 2 곱하는 거니까 1440이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뭐 뜬금없는 풀이가 아니죠. 자, 3번 보시면은 A, B가 마주 보래요. A, B가 마주 보는 경우. 그럼 마주보고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리가 이렇게 8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리가 있고요. A부터 앉힌다라고 해봅시다. A부터 앉힌다라고 하면요. A가 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경우죠. 뭐 어디 앉든 상관없으니까. A가 여기 앉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 앉는 방법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앉을 건데 B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B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A랑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으니까 B는 무조건 여기에요. 그쵸? A가 앉음으로 인해서 B의 자리가 무조건 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B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럼 뭐 하면 된다? 나머지 사람 앉히면 되죠. 6 팩토리얼. 그러면 720까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신 있게 그냥 6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A가 앉음으로 인해서 이미 위치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A의 왼쪽 자리, A의 왼쪽 자리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다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A가 앉았을 때부터 그래서 나머지는 자신 있게 6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다르게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하신 것처럼 하셔도 돼요.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일단 A가 앉아요. 그쵸? 그럼 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B는 좀 나중에 앉히기로 하고서 6명의 사람들을 미리 앉혀요. 먼저 앉혀요. 그럼 6명의 사람이 앉는 방법은 6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6명의 사람이 앉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앉았다. 자, 그럼 나중에 B가 의자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B가 의자 하나 가져와서 저 A 맞은편에 앉아야 돼요 하면서 얘랑 얘 사이에 낑겨 들어가는 거죠.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B가 여기 들어가요. 그쵸? 그럼 나머지 6명은 자리 좀 이렇게 당겨주면 잘 앉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B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죠. A 맞은편에 앉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6 팩토리얼 곱하기 1에서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A 먼저 안 치고 나머지 안 치고 B 안 치는 거나 A 안 치고 B 안 치고 나머지 안 치는 거나 어차피 곱셈이니까 그렇죠?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뭐 어떻게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 알려드렸고 그 방법대로 꼭 해보세요.